시간이 되어서 저널 컨퍼런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남은 부분 가이드라인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비스한 환자에서 이제 새롭게 가이드라인 추가가 됐고, 특히 클래스 3 BMI 40 이상 환자에서 이제 도학이 와파린보다 사용하기에 이제 리즈너블 하다가 2A의 B로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베리아트릭 서저리를 받은 환자에서는 이게 아직 흡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스트로크 리스크 리덕션에 대해서는 와파린을 먼저 쓸 것을 2B의 C로 권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밸뷸러 하트 디지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부분에 이제 코아귤레이션 파트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넘어가고, WPW의 경우에는 이전에 그 레이트 컨트롤 부분에 포함되어 있던 부분들이 이제 다 합쳐져서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전에 이제 1C였던 게 이제 1B로 올라왔는데, 라피드한 안테그레이드 컨덕션 바이패스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일렉트리컬 카디오 버전을 해야 되고 카테터 어블레이션을 해야 된다는 권고 사항이 모두 1C에서 1B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 이제 인트라비너스 프로카이나마이드를 쓰거나 바이패스 환자에서 이제 노달 블로커를 쓰면 안 된다는 내용은 이전과 동일하겠습니다. 하이퍼트로피 카디오마요패시의 경우는 이제 2020년도에 ACC에서 그 하이퍼트로피 카디오마요패시 가이드라인을 내면서 이 부분에서 이제 AFib을 다루고 있는데, 그 이후에 특별히 업데이트가 된 것은 없다고 해서 여기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덜트 컨제니탈 하트 디지즈에 관한 챕터가 이제 새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먼저 클래스 1B로 컨제니탈 하트 디지즈와 AFib을 가진 환자에서 이제 헤모다이나믹 시콜레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AFib이 생기진 않았는지 이런 리버서블한 커즈를 찾아볼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더레이트나 컴플렉스 디그리의 컨제니탈 하트 디지즈를 가진 환자에서 이제 그 EP 스터디를 할 때는 전문가가 할 것을 1C로 권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심토마틱하거나 이제 헤모다이나믹하게 시그니피컨트한 파록시즈말 또는 퍼시스턴트 모두 상관없이 이니셜 스트래티지로 그 리듬 컨트롤을 권고를 하고 있고, 클래스 1C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플한 컨제니탈 하트 디지즈를 가진 경우에 만약 이제 드러그 리프렉토리의 경우 어블레이션을 2A의 B로 권고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만약에 PB를 하게 된다면 컨제니탈 하트 디지즈 가진 환자에서 PB 아이솔레이션을 진행하게 된다면 이제 RA 쪽도 찾아볼 것을 권고를 2BC로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트리오토미 스카와 관련된 리엔트란트 타키카디아 그리고 CTI까지 어블레이션 할 것을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폰탄 서큘레이션 같이 로플로우 스테이트의 모더레이트 또는 시비어 폼의 컨제니탈 하트 디지즈를 가진 환자는 이제 그 스트롱 리스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컨벤셔널 리스크 스코어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안티코아귤레이션을 적극적으로 이제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용할 것을 2B의 C로 권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환자들은 이제 일반인에 비해서 스롬보엠볼릭 리스크가 훨씬 높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평가를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카디악 서저리 이후에 AFib에 대한 프리벤션과 트리트먼트 파트입니다. 이전에는 프로필락틱 베타블로커를 사용하라는 내용은 없었는데, 이제 프로필락틱하게 베타블로커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가 되었고, 아미오다론은 이전에도 이제 프로필락틱하게 아미오다론 쓸 수 있다고 돼 있었는데, 이전에는 2A의 A였는데 지금은 2A의 B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이 새롭게 추가가 됐는데, 케비지나 뭐 아울틱 밸브 서저리 등을 받는 환자에서 이제 포스트오피 AFib 리스크가 높다면 컨커미넌트하게 포스테리어 레프트 페리카디오토미를 같이 진행할 것을 2A의 B로 권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파트는 이제 카디악 서저리 이후의 AFib 트리트먼트인데, 이 부분 베타블로커를 쓰거나 아니면은 이제 논 디하이드로피리딘 CCB를 쓰는 내용은 1A, 1B 이전이랑 동일하였고, 그리고 이제 헤모다이나믹하게 스테이블한 환자에서 레이트 컨트롤 타겟을 100회 미만으로 하라, 이런 구체적인 레이트 타겟 설정이 조금 새롭게 추가가 되었고, 리듬 컨트롤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은 2AB에서 1B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헤모다이나믹하게 언스테이블한 환자에서 그 DC 카디오 버전 시행하는 것은 2AB에서 1B로 올라왔고,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조금 문구가 추가가 되었는데, 이전에 그 안티코아귤레이션을 하지 않고 있던 환자에서 48시간 이상 APB 지속이 되었으면 LA 어펜디지의 스럼보스를 이미징을 통해서 룰아웃 할 것을 추가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은 이제 세세한 내용이 약간의 변화가 있었는데, 안티코아귤레이션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수술 후에 60일까지 60일 정도 60일까지 이제 보고 하는 내용이 정확한 이 일수가 이제 새로 추가가 되었고, 그리고 포스트오피 APB 생긴 경우에 30일에서 60일 이후에 다시 팔로우업을 해서 이제 리듬 어세스먼트를 다시 해서 뭐 카디오 버전 진행할 건지 이 구체적인 일수가 또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표로 정리해 보자면 프리벤션 하기 위해서는 베타 블로커 아미오다론 쓸 수 있고, 수술하는 환자에서 추가적으로 포스테리어 레프트 페리카디오토미 진행할 수 있겠고, 트리트먼트로는 레이트 컨트롤은 베타 블로커와 논 디하이드로피리딘 CCB 그리고 안티코아귤레이션 고려를 해야겠고, 헤모다이나믹하게 스테이블하다면 레이트 컨트롤 100회 미만으로 또는 리듬 컨트롤을 할 수 있고, 언스테이블하다면 카디오 버전을 먼저 고려해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어큐트 메디컬 릴리스 이제 크리티컬 케어 환자를 포함해서 또 이 내용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는데, 이제 수술 후나 이제 어큐트 메디컬 일리스 세팅에서 이제 APB 생긴 환자의 경우에는 그 어큐트한 일리스가 해결된 이후에 리스크를 다시 확인을 해볼 것을 원비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팅에서 이제 APB 발생한 경우에 안티코아귤레이션의 시작과 같은 경우도 이제 서베일런스 같은 경우도 2A에 B로 권고를 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만약에 sepsis 세팅에서 APB 발생한 경우에는 안티코아귤레이션의 사용이 이제 스트로크 프리벤션에 uncertain하다고 2B에 B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에 그 어큐트 일리스라든지 수술과 같은 프리시피턴트 팩터가 있는 환자에서는 APIM 리커가 더 적었고, 그 팩터들을 이제 분석해서 보자면 카디악 서저리, 모던 CT 서저리, 어큐트 인펙션의 경우 어쨌든 프리시피턴트가 없는 환자에 비해서는 APIM 리커가 적었다는 것을 근거로 이러한 그 권고를 새로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큐트 상태에서는 그 관련된 트리거를 먼저 치료를 해주고, 안티코아귤레이션은 이제 리스크 베네핏을 따져서 진행을 해야 되겠고, 아웃페이션트 팔로우업을 계속 진행을 해서 리듬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이 뒷부분은 이제 AP 환자들과 똑같이 안티코아귤레이션 할지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 할지 이런 치료를 결정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하이퍼사이로이디즘에서는 이제 레이트 컨트롤에 관한 내용은 빠졌고, 이제 추가적으로 안티코아귤레이션이 그 사이로이드 펑션이 되돌아올 때까지 레코멘드 1B로 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풀모나리 디지즈에서도 내용이 좀 바뀌었는데, 이제 레이트 컨트롤에 있어서 카디오 셀렉티브한 베타 블로커는 2A의 B로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었고, 그리고 풀모나리 하이퍼텐션 그리고 풀모나리 베스큘러 디지즈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리듬 컨트롤 스트래티지를 선택하는 것이 2A의 B로 권고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관련된 내용이 새롭게 추가가 돼서 APIP 상태에서 이제 DC 카디오 버전은 환모와 태아에게 모두 세이프하다 이 내용을 원비로 권고를 하고 있었고, 파마콜로지 카디오 버전도 2B의 C로 권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레카나이드나 소탈롤과 같은 약제를 사이너스 리듬 메인테넌스 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내용이 2A C로 들어가 있고, 레이트 컨트롤을 위해서는 프로프라놀롤, 메토프롤롤 여기에 이제 디곡신을 추가로 쓸 수 있다는 내용이 2A의 B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티코아귤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쉐어드 디시전 메이킹을 통해서 리스크 베네핏을 따져서 진행하라고 2B의 C로 권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안티코아귤레이션을 할 경우에는 이제 와파린 또는 헤파린, 로 몰레큘러 웨이티드 헤파린, 언프랙셔네이티드 헤파린을 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출산 전에 이런 식으로 바꾸라고 이러한 표도 제시를 같이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디오 온콜로지 파트도 좀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캔서랑 APB 같이 있는 환자에서는 카디올로지랑 온콜로지 이제 멀티디스플리너리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잘 선택을 하라고 돼 있고 이제 드럭 인터랙션이나 뭐 QT 프롤ongation 같은 문제들을 위해서 소통하는 것을 원C로 두고 있었고 그리고 AP 발생이 높은 환자에서 contributing 팩터들을 교정하는 것이 2A의 C로 들어가 있고 도학이 이제 와파린보다 리즈너블하다가 2A의 B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각각의 항암제에 대해서 AFib 리스크 발생률까지 이제 정리해 놓은 표가 있는데 10%가 넘는 항암제들이 뭐 독소루비신, 뭐 시타라빈, 멜팔란 같은 항암제들이 AFib 발생이 이제 10%가 넘는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액티브 캔서 환자에서 안티코아귤레이션을 진행을 할 때 블리딩 리스크 증가돼 있는 이러한 팩터들을 확인하고 그리고 드러그 인터랙션도 고려를 해서 리스크 베네핏 따져서 안티코아귤레이션 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드니 페일리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CKD랑 APB 바이디렉셔널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카테터 어블레이션이 해볼 수 있게 리듬 컨트롤 스트래티지로 해볼 수 있겠고 쓸 수 있는 그 용량을 줄이지 않고 쓸 수 있는 약제는 이제 아미오다론이 유일하다고 되어 있었고 안티코아귤레이션 부분은 앞부분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리버 디지즈의 경우 이것도 새롭게 추가가 됐는데 차일드 퍼클래스 A 또는 B의 마일드 오 모더레이트 리버 디지즈에서 그 노악 사용이 이제 리즈너블 하다는 것이 2A의 B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일드 퍼 클래스 B의 경우에는 이제 리바록사반이 컨트라 인디케이션으로 들어가 있어서 아픽사반, 다비가트란, 에독사반 중에서 2AB 레벨로 이제 선택을 해서 쓰셔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기존에 네, 그 ESC나 이런 거에서 나왔던 거에서 이제 추가된 게 뭐 어떤 게 있는 거예요? 별로 추가된 건 없는 것 같은데. 이 챕터 10은 추가된 그 환자별로는 많이 리버 추가되었어요. 디지즈요. 네. 리버 근데 디지즈 리버 하나 디지즈에서 차일드 클래스 B, 차일드 풀이 B 이상에서는 부어가 안 쓴다는 거는 이미 ESC에서도 나왔었잖아요. 네, 교수님. 그러니까 그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뭐 아까 이야기했던 오베시티 뭐 그런 거는 좀 이야기 좀 프레그넌시도 디테일하게 돼 있는 거는 있더라고. 근데 네네네.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건 없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ESC랑 우리 네네네. 느낌에는. 그리고 알았습니다. 네. ESC에서는 카디악 서저리 후에 OAC가 2B였는데 여기는 2A네요. 어떤 거? 그러니까 카디악 서저리 후에 OAC, OH가 ESC는 2B였는데 응, 응, 응. 이건 2A인 것 같아가지고 OH가 안티코아귤레이션은 항응구제 안티코아귤레이션 하는 게 카디악 서저리 후에 그러니까 네, 48시간 후에 이상 사용하는 지속됐을 거 때 말하는 2A, 거지. 네. ESC는 논 카디악이 2A고 카디악 서저리는 음, 2B거든요. 음. 근데 여기서는 논 카디악은 없는 거 2A로 바뀌었다고? AHA입니다. 롱카디악은 음, 오큐트 이런 일리스 쪽에서 2A의 B.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2A로 바뀌었다는 건가? 폴터 웨이트지? 네, 카디악 서저리도 2A로 바뀌었네요. 이게 아마 그 메이오 클리닉 어디서 자마인가 내서 그런 것 같은데. 그 페이퍼 결국은,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네, 결국은 다 AP 펜다. 음. 근데 저게 이제 카디악 서저리에 나온 APB 48시간 이상 넘어야지만 쓰는 걸로 돼 있을까? 근데 아닐까? 그건 옛날에만 서지칼, 뭐, 흉부외과 가이드라인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얘기가 또 없더라고요. 근데 ESC도 없고. 내가 4년 전에 그 ESC랑 같이 가이드라인 쓸 때 그때 48시간 그 문구를 넣었었거든? 요즘은 ESC도 그렇고, 좀 그런 문구가 좀 빠지는 것 특별히 같아요. 그런 코멘트 48시간 넘어야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코멘트는 음, 없. 음, 없어서. 이전에 있었던 그 에비던스 되는 논문들이 이제 48시간 이상에서 쓰기는 했는데 음. 가이드라인에 여기 48시간은 뭐야? 2AP 이건 상관은 안 비교 돼. 48시간 버전 하려면 넘었는데 이제
그럼 이제 이미징 음, 먼저 해야 된다고. E하고 카디오 버전 해라 이거고. 음. 이건 뭐 제네랄한 거랑 비슷하니까. 잠깐만. 팩트, 포스트케어에서 메타블로션을 레코멘드 된다. 헤모다이나믹 스테이브 카디오 서저리 코스트 웨이트 컨트롤 레코멘드 된다. 웨이트 컨트롤 H에서 카테고리. 아까 노악 포션 한번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OH 포션? 아니, OH 아까 문구로 되어 있는 거. 네 번째가 네. 어디 OH가 있어, 여기서? 아, 네 번째, 포스트 웨이트에서 리즈너블 투 어드미스 안티퍼기에서 세이프.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생각이 될 때, 응. 네. 거리 안티퍼기에서 ESC는 세이프. 2B거든요, 저게. 카디악 서저리는. 리버리 투 서비컬 리듬고. 그러니까 여기서 60일 동안만 쓰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60일 쓰고 그 다음 평가라고 이 하는 거. 어세스먼트를 해서 평가하고. 예, 이제 롱텀을 페이션트 디벨롭 AS 앱스 카드 surgery 웨이트 컨트롤 발달 세계하고 크리프드 어디 웨이트 컨트롤 한식 바로 액세스 오퍼레이션 모두 대상 컨트롤했어요. 근데 이거를 커스텀 AP를 어떻게 해석하는 게 문제가 있긴 한데, 음, 근데 실제로 이렇게 짧게 짧게 있는 커스텀 AP 자체가 그거를 다 안티코아듈레이션 하게 되면은 우리 수술하는 환자들 거의 한 절반은 해야 된다는 소리가 있더라, 아마. 거죠. 그래서 요거는 다시 한번 좀 논문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네, 거. 알겠습니다. 그냥 크리티컬 일리티 스테이트에서 뭐 ICU에서 나온 AP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48시간 정도 지켜보는 걸로 그게 컨셉이 돼 있긴 하거든.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전체를 다 하게 되면 지금 거의 절반 이상 환자를 다 안티코아듈레이션 해야 된다는 소리거든. 근데 그러면은 실제로 퍼플식 레이트가 엄청나게 올라갈 거야. 음, 그래서 사실 ESC는 2016년에 2A다가 2B로 2020년에 빠졌는데 또 음, AH는 음, 반대로 2A를 줘가지고 이게 서로 하는 거죠. 그래, 나중에 한번 좀, 근거는 논문 찾아보지 마. 10분밖에 안 나가는데 그냥 요거를 더 논의하는 게 낫지 않아? 그럼 폐전을 하는 것보다? 어떻게 생각해? 그러시죠. 한 5분 정도만 더 확실하게. 또 다른 거 새로운 건 없었나? 궁금한 게, 그리고 또 뭐 있었죠? 아, 그리고 뭐 저 컨제니탈도 그때도 발표했었지만 어블레이션 적극적으로 하고 음, 카제바스크 상관없이 항응고제 주는 거는 그냥 음, 2B로 좀 빠졌더라고요. 어떤 ESC 게 투피로 2A였는데 빠졌다고? 어떤 게 투피로 빠졌다고? 그런가? 이렇게 또 시비어한 폰탄 이런 사람들 차드바스크 음, 낮아도 젊은 사람들도 항응고 음, 요법 해야 되는 게 ESC는 2A였는데 여기는 2B더라고. 음, 알아서 해라. 투피로 잘 빠졌다고? 판단해서 해라. 그런 거. 이게 뭐 음, RCT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게 사실. 오케이. 다른 거는 또 그러니까 새로운 게 뭐냐 도대체 지금 이번에 나온 거 나는 특별히 새로운 건 없는 것 같던데 그 네. 스테이지 해가지고 에이스 나는 거 말고나 그거랑 뭐 핫밸류에서 클래스 1 된 거랑 어블레이션 하페일에서 크레스 원den가 에블레이션 한번 보여줄 수 있어? 그건 원래 근데 2A였잖아요 그게. 하페일레 음 오케이. 근데 ESC는 2A였는데 타키카드에 연관됐을 때는 해볼 수 있다 그렇게 원으로 돼 있지 않았나? 그거 뭐 클래스 1이었는데 ESC요? 이번에는 아예 뭐 하프 F도 다 클래스 1이 됐어요. 이거는 지금 어디 봐봐 U가 1번인데 하프 F에서 아르기메 앤디스 카디오 메이오패시가 들어있는 거 이건 원래 아니야? 클래스 1이었고 그 음. 아래 게 원래 두 클래스 번째가 2였는데 appropriate patients with AS heart who are treated and with reasonable expectation of social benefit. 근데 소설은 다 들어가 있잖아.
이게 캐슬레이프 같은 거 나왔어도 아무튼 ESC는 클래스 2A여가지고 저번 우리 보험 기준도 이번에 다 받진 못했거든요. 타키 인듀스드만 클래스 1이어가지고 받았는데 아무튼 여기선 클래스 1으로. 근데 바뀐 게 없는 거 아니야? 다시 한번 돌릴 수 있어? 그러니까 ESC는 타키 인듀스드가 클래스 1이고 전반적인 하프레프는 클래스 2A였는데 그래. AH는 다 클래스 1. 하프레프는 다 클래스 1으로. 아프렉스는 다 클래스 1으로 네, 페프. 갔다는 거구나. 음. 그다음 어펜디지 오클러더 클래스 2A 된 거라. 그것도 2B였는데 어펜디지 막는 것도 음. 그 정도. 그 A가 됐잖아, 그지? 네, 그러니까. 2B여서 근데 2B였는데 여기 뒤에 보면은 그 단서가 다 있지 않아? Likely to benefit from context evaluation이라고? 뭐 그러니까 하프렉스, 어쨌든 뭐 어프로프리이트한 환자에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을 보면은 첫 번째가 카디오마이오패티, AT 인듀스 카디오마이오패티고, 두 번째가 얼리 스테이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MRI 스타가 없는 사람이고, 파이브로시스도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파록티즈말이나 얼리 폴리시스한테만 하라고 돼 있잖아, 이런 걸. 맞아요. 캐슬 HDS 그러니까, 이런 것도 파록시말이 30% 들어가 있어서 요번에 독일에서 ANGM 낸 것도 그래서 이거 보면은 그 전에, 그래서 이제 익스텐드를 치긴 했잖아. 근데 사실은 그 하프 F나 하프 L의 에블레이션이 그 동의 안 한 사람도 되게 많거든. 맞아요. 그 요번에 그 서큘레이션하고 그거 내가 뭐 가이드라인 같이 하나 쓴 게 있었거든. 근데 어 일단은 그 에블레이션 쪽을 기존에 그러니까 어 에블레이션 쪽을 조금 부정적으로 썼었지. 그랬더니 요번에는 좀 긍정적으로 써달라고 리뷰가 왔더라고. 그래서 어디서 그랬었나? 란셋에서 그랬었나? 요번에 란셋 리저널에서 뭐 가이드라인 하나 같이 썼거든. 근데 나는 되게 부정적으로 써놨는데 리뷰어는 좀 긍정적으로 써달라고 다시 바꿔가지고 고치긴 했는데 그러니까 익스텐드 되긴 했네. 어플도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물도 우리 전에 했죠. 음. 노악 말씀하시는 LA 오클도 한다. 그냥 LAAO 검색하면 되지 않을까? 아닌가? 그리고는 아무튼 바뀐 건 없지. 그 정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뒤에 보면은 그거 있더라고. 피처 리서치 하는 거. 11개가 어떻게 하는 거. 아,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어펜디지 새로운 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 그 써봐. 이영진 선생이 한번 새로 바뀐 것만 좀 이렇게 전해줄 수 있어 이메일로 그러면? 아,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정리해서. 오늘은 네. 여기까지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럼? 예, 좋습니다. 그래. 또, 네, 나 휴가인데도 들어왔다. 잘 다녀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비행기 타기 마치겠습니다. 지금 거의 30분 전에. 그래. 메일 드리겠습니다, 교수님.